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그동안 잘 나가던 세계 속에서 주목받던 한국 증시, 때 아닌 금투세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도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한국 증시에 등장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1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죠. 간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셧다운에 대한 종료 기대, 오늘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셧다운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의 셧다운 지속에 따른 펠업 현상, 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이 우려가 완화되고, 또 단기 금융시장에 경색됐던 금융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오늘 다우지수가 진짜 기염을 토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떨어져서 어제 사실 미국 증시를 보다가 SK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에 이렇게 관련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해서 주무셨을 겁니다. 바로 손정희 쇼크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이렇게 소프트뱅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하는 소식이 AI 거품과 함께 AI 거품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 후반에는 거의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전량 매각에서 우리 돈으로 한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소프트뱅크의 자체적인 AI를 이렇게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렇게 쓰겠다 해서 AI 거품과는 연관시키지는 이러한 우려가 이렇게 불식됨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대부분 다 장초반에 2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던 것을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3대 지수에서 다우존스가 큰 폭으로 오르고 S&P가 하루 간격으로 마감을 종료하는 의미와 함께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죠. 역시 어제 예상대로 빨리 스퀴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전체 표결에서 확정됐고요. 하원은 그냥 당선 확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심행해서 미국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4일서부터는 셧다운이 종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지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로 좀 눈을 돌려보자면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 금투세 관련 논의가 있었죠. 구윤철 부총리가 진화를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 이 금투세라는 단어 자체에 나오는 게 투자 심리에 반갑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현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하더니.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이 투자자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얼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를 1년 전, 딱 1년 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 금투세 예고 기간을 이렇게 12월 말까지 종료해서 원래는 이렇게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을 때는 올해부터 금투세 시행하는 연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예고 기간 종료되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2026년 6월 달에 3,300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렇게 2,600선까지 내려가면서 한국 증시가 올해는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는 작년에는 꼴찌였습니다. 한국 증시에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한국 증시의 부진이 외국인보다도 한국 투자자들이 더 위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 일본 증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 공동화가 되고, 사실 우리 경제에서 보면 산업 공동화와 함께 양대 도넛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한국의 국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때 예고 기간에 아무리 예고 기간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금투세를 이걸 이렇게 시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당시에 정부에 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당대표였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과론을 얘기합니다는 6월 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태어났던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에 당선에 기여했고 이걸 이어받아서 친증시 정책을 위해서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 1위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이렇게 재도입 논의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무슨 소식이냐. 그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를 인하한다는데 무슨 한 정부에서 또 금투세에 도입한다느냐. 거기에 또 중심 인물이 진성준 의원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오늘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코스피 지수 흐름 보면은 공교롭게도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 내용 나왔을 때 지수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장 초반에는 우리 엔비디아가 사실 세계 시가총액 1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주식이 한 6% 가깝게 올라서 장 초반에 SK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서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전일에 100포인트 넘어서 이렇게 다시 100포인트 넘어서 이들 가다간 이렇게 올해 들어서 기록한 코스피 최고치를 넘는 게 아니냐 할 때 바로 그 시점에 이 금투세 제도입 논의가 나왔거든요. 세제실장과 또 진성준 의원이 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스피는 반납해서 0%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투세 도입이든 폐지든 이것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대 관심사고 이 논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것을 1년 전과 함께 단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제실장이라든가 진성준 의원님께서 오늘 꼭 방송을 보시면 이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정책에서 세제정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 통화정책은 경기대책 내지는 증시정책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창용 총재께서 부동산 투기 억제, 가계부채 억제, 그 금융 완화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사이드는 과도한 국가 채무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딩 이펙트, 구축 효과 때문에 이게 경기라든가 증시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의 대안에 우리가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에 앞에 누를 붙여서 NSSE 이게 학교에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사실 그 래퍼 교수에서 어떤 것을 공급주의 경제학,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최근에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부각되는 내용을 거기에 뉴자를 붙여서 뉴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이렇게 이제 붙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서 PD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그림 가지고 금투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진성준 의원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투세 폐지할 때 우리 경제라든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투세 폐지하면 AS1 이건 총고급 곡선입니다. 총고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AS1에서 AS2로 이동합니다. 이건 폐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가르벤의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면 골드락스죠. 증시에는 대단히 좋고 경제는 좋죠. 자, 그러면 세제실장과 진성준 의원대로 금투세 도입할 때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되겠죠. AS2에서 AS1으로 거꾸로 좌측으로 이동되겠죠. 그러면 성장률은 밑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겠죠. 금투세 폐지할 때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투세 폐지할 때 골드락스인데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골드락스인데 자,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거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죠. 왜 이거 주장합니까? 우리 경제 좋습니까? 좋습니까?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코사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사실 금투세에 도입할 때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물가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물가가 더 촉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는 사실 현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성, 당위성 가지고 얘기해요. 논리성, 당위성도 없지만 논리성, 당위성. 우리 경제 현재 상황이 뭐고 현재 정책의 주안점이 뭐냐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노동시장과 화폐시장 그다음에 사실 그 재정정책을 총합하는 정책의 모습이 거시경제학에서 총공급성과 총수요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금투세를 폐지할 때 골드락스, 금투세를 도입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자, 우리 경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 1% 내외, 물가는 다시 올라가.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더 깊게 하죠. 증시화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때의 상황에서 이것을 재도입을 도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좀 경제 이론을 좀 뒷받침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고 현실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의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앞서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기재부 인사가 이 금투세 제도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사실은 군부를 뗀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런 왜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쪽의 논리들은 크게는 보면은 금투세 폐지라는 것이 부자의 감세고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금투세를 지금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우리 재정 빚이 많으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네, 사실 어제 그 명시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되는 논리에 있어서는 부자 감세 문제,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정 적자 확대 문제, 이 두 가지 원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서레프의 레퍼 곡선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부자 감세, 그 다음에 재정 적자의 대체적인 세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의 세율 문제는 뭐 시청자라 말하기에 우리나라 세율은 모두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서레퍼의 곡선에서 보면 가로변의 세율, 텍스 레이트와 우리의 정부 세원, 가버먼트 레베뉴에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세율이 올라가면 정부 세습이 올라간다. 이게 상식선이죠. 이게 노멀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의욕을 꺾일 만큼 세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현재라는 상황에서 보면 세율이 올라가면 거꾸로 재정수입이 떨어지거든요. 증세하면 우리가 재정수입이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 세율을 낮춰줘야죠.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 결과적으로 보면 세율을 낮춰주면 재정수입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두 가지 측면. 자, 지금 증세를 해야 부자 감세라든가 재정 적자를 줄인다. 이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의 설명한 대로 레퍼 곡선을 이용해서 보면 상당 부분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세율이 낮으면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세율이 낮으면 경제거전 의혹에 경제 의혹이 고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회복되죠. 그러면 세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투세가 폐지할 때는 우리가 프라이스 팩트, 가격 효과가 있는데요. 결국 세율이 떨어지면 가처분 소득 증가하죠. 그러면 소비 증가하죠.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죠. 그 다음에 자, 증세와 관련해서 세율이 낮춰지면 증시와 관련 세율이 낮춰지면 다른 데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죠. 대체 효과, 서브스테이션 이펙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한 나라의 미시경제학에서 프라이스 가격 효과라는 것은 인컴 이펙트 플러스 서브스테이션 이펙트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 금투세 폐지에 따라서 소득 효과 플러스 대체 효과 플러스 가격 효과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기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또 친증시 정책을 취해서 지금 코스피 5천을 해역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 논의가 왜 되느냐 이겁니다. 왜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어제 엔비디아에 의해서 100포인트 넘게 올라가다가 무슨 이런 논의?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1포인트까지 이렇게 1포인트입니다. 상승이 아니라 1포인트까지 코스피의 상승분을 전부 마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나라의 세제시장이라든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개인적 사견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때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정책당국 입장이라든가 국회의원분들은 공익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익도 공익을 위해서는 줄여줘야지 그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공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익을 위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또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죠.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죠. 그게 공직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제의 10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것을 거의 마감시켰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나후에 구윤철 부총리라든가 이래서 긴급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는 사실 공직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개인의 사견이 얼만큼 이렇게 사실 국민 경제 입장에서 큰 충격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국의 세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좀 죄악시하는 징벌적 설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최초 상속세율이 최대 90%에 이뤘다는 점도 그렇고 아직 우리 세금을 구성하는 밑그림에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라는 게 사실 부자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뭐 증세고 감세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속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금 설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 보면 현 정부에서 좀 개선되긴 했지만 경제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저 강남의 사거리도 어제 강의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그 대한민국 중심에 그 넓은 이렇게 사무실도 공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실에 있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소위 경제 고통, 미저리 인덱스까지 평가합니다. 경제 고통지의 산출은 신경제 고통지수로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올라가면 고통이 사실상 증가하겠죠. 실업률 올라가면 고통이 증가하겠죠. 성장률 낮아지면 마이너스 고통이 증가하겠죠. 자, 이재명 정부 MI. 여기 MI는 뭐 M만 소총이 아니고 통화지표 M만도 아니고 미저리 인덱스의 이니셜 MI 경제 고통입니다. 예. 개선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지표상으로 개선됐다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큼 느끼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의 현 이렇게 입장에서는 바이브 세션 문제가 미국보다 더 큽니다. 자, 지표상으로 미저리 인덱스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체감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바이브 세션 문제입니다. 바이브 세션은 뭐의 약자냐 하면 바이브 차단하다, 리세션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작년의 대선 과정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대제 해리스는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트럼프가 감세를 주장해서 이겼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저리 인덱스가 개선되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선 거는 조차도 바이브 세션 때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증세들이 되면 경제 고통 지수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노리가 세제실장이라든가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감안된 거냐입니다. 감안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사실 성장이라든가 분배 차원에서 지금 어떤 팔을 관계없이 이것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사인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증세를 주장하는 이론이 심지어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한테도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네. 경제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학의 큰 줄기는 에피션스와 효율성과 분배, 에퀴티 문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시청자분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두 가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 이게 토마스 피케티의 논리입니다. 성장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 이 양반은 실증적 자료 가지고만 얘기했습니다. 1945년도 실증적 자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앵거스 디턴 다 아마 한국경제출판사에서도 이거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갈 수 있다. 자, 한번 그런 측면에서 왜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 성향들이 지금 각종 선거에서 저 선거에 따르냐. 이게 블루칼라의 역습 시대의 전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AI라든가 첨단 기술이 발전되면 주로 사실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되는데 이 AI가 전부 인식형에서 생성형으로 해서 지금 그 이후의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 블루칼라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직에 있고 무슨 의사라든가 법률가라든가 하는 이 고급 직종을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블루칼라를 AI로 대체하는 게 어디서는 오히려 블루칼라가 이렇게 환영받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보면 중산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의 바텀 오브 피라미드 BOP 계층들이 민주주의 시상 1인 1표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대우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그 부자 감세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뭐냐면 1인 1표주기 때문에 1인 1표를 주는 사람의 BOP 계층들이 뭐냐 지금 두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통수권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디를 지향했습니까? 밑에 계층을 지향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토마스 피케티의 이론이 지금 각광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 과거처럼 좌파 성향의 분배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사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 통수권자 자리에서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 전부 뒤지게 되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선을 다른 나라로 돌려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을 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 토마스 피케티 이론을 근간으로 한 이 성장 분배 관계 이거 전제로 한 정책들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된다고요? 네. 증세에서 감세를 가는 거죠. 예.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는 이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감내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트럼피노믹스의 2.0의 핵심이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 들어오고 외국 사람 들어와라. 근데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학식이 높은 사람만 들어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은 감세 제도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 영국은 영연방의 상징격인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죠. 일본도 낮게 찍어 소비세도 폐지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중국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감세 효과가 의외로 큽니다. 하나는 소득 대체 효과,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리고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포드가 다변화 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고 통수권자가 교체하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세제 정책도 지금 셧다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보면 한국 내부에서도 이 싱가포르를 가서 각종 세미나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가 과거 국민의 VS단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가려면 이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이 싱가포르 모델과 관련해서 지금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싱가포르 모델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이제는 증시로 넘어와야 된다. 그게 경제를 위한 거다.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모델 얘기하면 마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금융을 잘 조율하고 외국 자본을 잘 유출하고 한국도 외국 자본을 잘 유출하는 게 한국 증시라든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기여하고 그것이 연말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사령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대만, 홍콩, 그 다음에 한국인데요. 이 금융을 잘하고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사령이 지금 어떤 위치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됐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지금 성장률이 2023년서부터 성장률 거꾸로 5%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성장률이 1%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령에 같이 갔는데 금융을 어떻게 하고 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령에서 싱가포르의 성장률은 올라가고 한국의 성장률은 거꾸로 세계에서 미국보다 뒤처지는 1%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싱가포르는 세제 정책 측면에서는 거의 이렇게 텍스 리조트, 텍스 파리다타, 텍스 에어레라 할 만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상속세, 양도세, 배당세, 각종 소득세, 세계 최고세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가혹한 세금에서 일부 부자 계층들이 싱가포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적대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 성장률이 떨어질까? 왜 싱가포르 모델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 우리의 정책에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금투세 폐지하고 상속세 완화하고 상장제도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세하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이렇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경기가 살려서 또 국민들에서 보면 경제 효율이 증대해서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성장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얘기해서 구인철 부총리도 긴급으로 진화해서 우리 그 코스피가 마지막에 30포인트 이상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이 근본적으로 이 논의가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단한 것 마찬가지로 이 제돈이 도입될 때 이걸 싹을 잘라버려야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60%까지 가고 있는데요. 꿈의 지지도에 해당되는 70%까지 넘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될 때 초기에 싹 대통령 차원에서 좀 잘라버리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